떴다 여의도 강사 오늘의 강사 유성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법강사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네. 더 멋져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렵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네. 다른 문제 아니었습니까? 좀 세금, 텍스에 관련된 그렇죠. 세금의 역사 이런 네. 거 좀 짚어주셨는데 지지리아 같은 걸로 뭐. 맞아요. 네, 인상적이었어요. 이슬람에서는 좀 네. 이렇게 네. 달라진 세금 정책으로. 세금 정책이 네. 있었다. 오늘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저희가 뭐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뭐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분이 바뀌셨고 맞습니다. 그 전에 배 선생님 안 계셨던 거고. 네네. 그리고 저는 제가 지난번 이제 그 방송 출연하고 나서 네. 주변 이제 사람들한테 되게 막 혼났어요. 왜요? 왜 지금 나갔냐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어. 저 개인적으로도 참 이 자리가 되게 영광스러운 게 예. 제가 장담컨대 네. 제가 좀 약간 미래를 보는 좀 식견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좀 네. 그게 있거든요. 저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게 되게 전설적인 방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재밌으신 분이 이상민 씨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제대로 보셨네. 유재석 그 지금 거의 우리나라 최고 영향력 있는 유재석 씨도 네. 메뚜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조금 더한 상태가 이제 이상민 그러면 씨 제가 10년 뒤쯤. 여의도 일타 강사는 네. 저의 메뚜기입니까? 이제 그 성장하게 대한 큰 네네네. 받침이 될 거고요. 저도 어쨌든, 이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길성주 배우님 보면서 네.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실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아마 10년 안에 대한민국 대표 배우가 될 것입니다. 10년 안에. 그리고 여기 이제 또 귀한 네. 정치 꿈나무들 계시잖아요. 네. 아마 한 10년 정도 지나서는 대한민국 거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제 되게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참 좋았고 또 실제로 불러주셔서- 배시현 조교는 네.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지금. 예. 예. 저는 시의원입니다. 네. 시의원. 네네. 네. 근데 시의원이 전국에 좀 많잖아요. 아, 네네네. 네. 별 근데 이제 메리트가 아마- 없군요. 예. 아니 메리트가 없다. 아 이게 칭찬해주면 돼. 왜 이렇게 모함을 하셔? 아니 우리 배시현 조교님은 네. 아주 첫인상 어떠세요 우리 성 선생님? 아 완전 텐션이 네. 정말 제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완전 찐텐. 네.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진짜 네. 이 인구 절벽 문제 진짜 심각하거든요. 진짜 심각하죠. 네, 진짜 맞아요. 좀 배우고 제가 싶습니다. 또 어쨌든 현직 교사다 보니까 예. 현직에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 줄어드는 속도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 교재 갈 때만 해도 반이 한 40명 중반대였었거든요. 네네네. 예, 2000년대 중반에 제가 예. 이제 벌써 이제 교사가 올해 한 19년 차 정도 됐으니까. 어. 근데 지금은 20명대 후반. 네. 그래도 그래도- 그렇네요. 네. 예. 그래도 고등학교라 조금 많은 편이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23명? 4명? 요 정도인 반도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그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저 그럼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번 뭐 저도 뭐 잘 준비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아유, 댓글에도 있었는데 지난번 편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시 출연한다는 거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아유. 네, 이번에는 오늘은 이민을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네.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네. 이민과 난민의 정확한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일단은 본인들이 장소를 살던 고향이나 터전을 이동한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네. 네. 이민은 자발적으로 사발적. 이동하는 경우를 보통 이민이라고 하고요. 네. 자의로. 네, 네. 그렇죠. 예. 본인의 뜻에 네.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고요. 네. 네. 난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네. 등등에 의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타의에 의해서 이동하는 경우는 보통 난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난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큰 이슈가 되었었던 게 시리아 난민. 시리아 같은 난민. 경우. 네. 시리아라는 게 이제 유럽의 거의 주변에 있다 보니까 예. 그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유럽의 전체 정치나 역사 또 뭐 네. 이런 것들에 상당한 좀 변화가 오기도 했었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도에 다른 방송 이름 얘기해도 괜찮아요? 예. 제가 그 EBS 대표 프로그램 세계 테마기행에 제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유명하죠. 네, 예. 그래서 그 EBS 세계 테마기행은 1년에 50편 제작되는데 예. 저희가 52주잖아요. 예. 그 마지막 2주는 예. 그 해 베스트 작품이 다시 나오거든요. 오. 제 거였습니다. 와. 네. 그 진짜 먼 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완전?
그렇죠. 한 예. 달 정도 네네네. 가서 그래서 제가 로마 역사를 네. 약간 테메강으로 푸는 거였었는데 예. 거기에서 우리가 흔히 로마만 하면 지금 이탈리아만 알고 있는데 대부분 유럽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로마였어요 당시에. 그래요? 그래서 투르키에 와. 당시에만 해도 터키라고 불렸었죠.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 카파도키아도 보고 뭐 이것을 쭉 보고 있는데 네. 마침 터키 동부는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아, 그 제가, 당시에. 예, 예. 촬영하던 중에 시리아 난민을 실제로 본 적도 오. 있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그 혹시 아, 사진이 있습니까? 네, 네. 가능한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오. 이 친구들 보면서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네. 정치나 역사 이것은 네.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다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던. 뭐 근데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죠. 네. 아,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까? 네네네네. 네. 네, 저희도 좀 사진을 봤으면 좋겠어서. 네. 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진 찍게 된. 요곳은 터키 그 카파도키아 주변에서요. 네. 제가 이제 다른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마침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난민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드론도 띄우고 예. 뭐 여러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 하니까 네. 신기해서 이렇게 와서 막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뭐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뭐 음료수 같은 걸 사 와서 네. 학생들한테 나눠주곤 했었었는데 네. 뭐 그게 뭐 당장 뭐 그냥 제 마음엔 그랬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도움은 될 수 없죠. 뭐 수백 명이 같이 있는 네. 그 지역이었으니까 캠프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딱 봐도 네. 좀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아. 네. 옷도 좀 되게 좀 허름하고. 허름하고 네. 예. 그래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그 가슴 아팠었던. 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런 난민 문제나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 있었던. 우리 두 분 조교님께서는 네. 좀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민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네. 궁금한 거는 이 단일 민족에 대한 키워드들이 계속 좀 부각되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민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맞습니다. 일조하는지 이게 좀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교과서만 해도 사실 단일 민족 뭐 이런 게 교과서에도 쓰여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역사 교과서나 윤리 교과, 사회 교과서에 그런 단어를 아예 안 씁니다. 아, 정말요? 예. 아, 그리고 사라진 사실은 겁니까 이제? 써서는 사실 안 되는 거죠. 아. 인종적으로도 사실은 그 네. 단일 민족이라는 게 예. 있을 수도 없고요. 네. 원래 초기 국가가 만들어질 때도 여러 부족 간의 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 성씨가 류씨잖아요. 류. 제가 한자로 버들, 그 버들류자를 쓰고 문화유씨인데 예. 류씨 같은 경우는 성씨로 따지자면 대표적으로 중국성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에서 넘어온 성. 아. 네. 그 우리나라 토종 성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 그래요? 예. 배 씨도 그렇습니까? 배 씨는 토종성 씨 8대 성씨 중 하나. 아, 그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공감을 해요? 중국 역시가 많은 거 아, 중국 성씨 줄 알았잖아요. 자연스럽게 넘어지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중국은 배 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한 씨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아. 있는데 그래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 끊어서 죄송합니다. 궁금했어요. 궁금하실 수 네, 그래서 저희가 참 그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대표적으로 그런 단일 민족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축구팀 같은데 보더라도 유럽 팀인데 흑인 선수들이 뭐 거의 절반 이상 맞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국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은 우리는 고대부터 뭐 고구려 백제 신라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도 그랬고 국가가 예전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아는데 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은요 사실은 19세기 전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 근대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렇게 단일 뭐 네. 이렇게 간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미래 지향적이지도 않아요. 아. 그렇겠다. 그래요. 우리 네. 패지한 조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9세기에 근대 국가 나오면서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라는 네. 개념이 생기면서 사실은 민족이라는 허구가 생겼다고 저는 저희가 출신이다 보니까 배웠었는데 네. 아니 이분 누구신데 이렇게 아. 나 나올 필요 없었겠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때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좀 말씀하신 부족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게 혈연이든 아니면 어떤 아이덴티티를 공유하는 건데 네. 그렇게 모여 살면서 긍정적인 일이 막 발생하고 이렇게 좋은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당연하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그 제국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제국이요. 제국. 우리가 말하고 있는 로마라든가 예. 몽골 예. 뭐 이런 대표적인 예. 제국의 첫 번째 조건. 단위의 통일, 단위 통일, 도량, 오. 도량이나 단위. 도량형. 또 다른 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제국에 우리가 큰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보다 더 큰 제국을 가려고 했을 때 네. 반드시 이것만은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도로? 도로? 오 아닙니까? 다양성 뭐 이런 거요? 역시 배수님 맞아요.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포용성입니다. 포용성이요.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해주는 태도. 예. 특히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는 제국으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로마 같은 경우가 되게 갇혀 있었을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요? 로마는 대표적으로 본인들의 로마에 충성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상당 부분을 포용하기도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로마는 노예 출신이 왕이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아, 영어가 그랬을 아니라 정도로, 그랬을 정도로 예. 상당한 포용성이 있었습니다. 오. 몽골 같은 경우 우리가 막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죽인 걸로만 알고 있죠. 예. 근데 몽골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덤비지만 않으면 예. 상당 부분의 문화나 종교는 인정해줬어요. 아, 그래요? 상당합니다. 그들은. 와. 그래서 실제로 그 넷플릭스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미드 같은 데 보면 마르코 폴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길 보시면 당시에 몽골 사회 원나라, 이제 몽골이 원나라가 되죠, 중국이. 네.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게 되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의 당시의 세계 종교가 네. 몽골 수도였던 당시 대도 베이징에 다 있었어요. 당나라도 그렇고요. 예. 모든 제국들의 첫 번째 조건은 포용성입니다. 와. 나와 다른 남을 인정해주는 태도가 있지 않으면 네. 더 큰 국가로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네. 현대로 오게 되면 그런 포용성을 가장 잘 인정해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죠. 미국.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흔히 그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뭐 흑백 간의 갈등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구성원의 일부를 주고 또 뭐 몇 년 전에는 흑인 출신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그렇죠. 오바마. 네. 오바마 대통령 나올 때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런 게 그렇죠. 마틴 루터킹의 목사님의 그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그 있다. 나에게 아이에버드. 예. 꿈이 없으면 안 되겠죠. 개그감까지도 갖춰서 오셨어요. 개그감까지. 거기에 보면 그게 1950년대 60년대 초거든요. 그죠. 예. 그랬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예. 물론 사실은 현대 정치에서 보면 오바마 자체가 우리나라와의 외교 문제에서는 사실 그렇게 잘한 건 없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사건이었죠. 큰 성취네요, 어떻게 보면. 그거 대단하죠. 예. 그것만 보더라도. 예. 근데 저희가 이민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볼 땐 핵심이에요. 네. 이민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 구성원이나 혹은 사회 자체가 어쨌든 나름의 거부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남을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적인 태도,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있어야지. 미래가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사실 당연히 정치에도 해당되는 내용이겠지만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출산율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큰일 날 정도의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고 했을 때 그런 거에 좀 더 열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네. 이 이민을 얘기하기 전에 최초의 이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이민이라는 걸로 최초를 따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대 국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 보자면 민족의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자면 네. 뭐 청동기 시대로 가보자면 뭐 스키타이족의 이동 네.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동은 흉노족의 이동이죠. 흉노족이요? 흉노 들어보셨죠? 흉노하면 주로 중국의 어느 나라랑 많이 싸웠던 나라죠? 오. 송나라인가 한나라인가? 만리장 한 맞습니다. 네. 한 나라. 똑똑하네. 히읗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뮬란입니다. 와. 뮬란이요? 뮬란에서 나오는 게 흉노족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위진남북 시대 초기니까 예, 그게 달라 보이네, 해당되는데 오늘. 네. 그러니까요. 이 흉노정 네네네. 말씀해 주시죠. 예. 기원전 한 4, 5세기경에서 예. 한 기원 후 한 4, 5세기경 정도까지 있다가 네. 그들이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흉노족의 하나의 일파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훈족입니다. 훈족. 네. 예. 들어봤습니다. 훈족이 이동해서 기존에 있었던 게르만족을 밀어요. 오. 그래서 그 밀렸던 게르만족이 유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아.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던 이 예. 하나의 이동이 네.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와. 그 엄청나게 큰 사건 아닌가? 로마의 멸망이라고 하면은. 그럼요. 그게 네. 흉노의 이동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런 민족의 이동, 대이동 이런 게 언제 나타났나요? 이동 우리는 뭐 이제 크기로 봤을 때 큰 이동이나 이런 것은 없었겠지만 네. 뭐 그래도 이제 작은 이동이라고 한다라면 네. 대표적으로는 고구려가 멸망했잖아요. 네. 고구려. 그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남아 있는 유민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거든요. 네. 그리고 30년 뒤인 698년에 우리 민족의 또 다른 나라가 만주에 세워집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대조영. 아, 그렇죠. 대조영. 그렇죠. 그 드라마. 드라마로. 대조영. 최수정 이러면 안 되죠. 말의 대조영. 우리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누군지 알죠? 최수정 씨예요. 그분 돌아가시면 우리나라 역사 다 사라져요. 지금은 또 왕을 고려까지 다 갔잖아요. 해요. 네. 순간. 지금도 강남찬입니다. 지금 강남찬이에요. 네네. 그리고 고려 세웠죠. 발해 세웠죠. 뭐 다 어쨌든 그렇게 되거든요. 네, 또 해신이지 뭐 그렇게 가는데. 해신. 순간 너무 반가워가지고. 네. 예, 어쨌든 그렇게 아무튼, 되는데 네. 그 발해 유민들을 모아서 세워진 그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세워진 게 발해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발해가 거란한테 92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예. 그 멸망했던 이들이 고려로 편입돼 들어와요. 그게 대표적인 이동이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이동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뭐 네. 역사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얘기를 일본. 또 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사실 굉장히 좀 이게 타이에 의해서 이래저래 강제로 잡혀다가 끌려가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고 했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동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많았죠. 그 일본은 당시에 이 고대 시대의 중심적인 문화는 사실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우리는 중국이랑 거리도 그렇고 네. 서해가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까 빠른 선진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일본은 생각보다 거기보다는 좀 많이 그 떨어져 있잖아요. 네. 거리적인 문제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고대 일본 문화를 발전시켰던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오. 백제 사람들이 많이 아하. 알려주게 되고요. 예. 뭐 유학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네. 뭐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서 토기 기술 같은 알려주게 것도. 됩니다. 고로다가 대표적인 토기로 본다라면 바로 임진왜란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임진왜란. 네. 임진왜란은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무슨 전쟁. 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전쟁 세자. 아, 세자. 무슨 전쟁. 도자기 전쟁인가요? 오. 진짜요? 도자기 전쟁이요? 도자기. 다시 한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춰? 불화살? 불화사는 뭐야? 훌륭하십니다. 아, 네. 임진왜란을 다른 말로 도자기 전쟁이라고 도자기 불렸어요. 전쟁.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일본 하면 유명한 게 대표적인 도자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15세기 경까지만 하더라도 네. 도자기 문화는 우리나라가 최고였어요. 아, 진짜요? 최고였어요. 오.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대요. 초반에 가서 갖고 와. 도자기 좀 갖고 와라. 도자기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좋다는데 예. 도자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네. 처음엔 도자기를 갖고 왔대요. 근데 갖고 오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충격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깨지기도 네. 하고 예. 또 사용하다가 망가지고. 깨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도자기를 갖고 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 뭘까요? 태우. 장인을 데리고 오는 그렇죠.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모셔와라 이거. 모셔와라. 그래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잡아서 죽여도 상관이 없지만 예. 도자기.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은 완전 최고 대우를 해요. 오호.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좀 문화도 문제가 있었던 게 예. 도자기 만드는 기술 같은 건 되게 고급 기술이잖아요. 예. 그런데 상당히 천대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 신분적으로 높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들의 그 대표적으로 이삼평 씨라고 계시거든요. 이산평. 이삼평. 삼평. 삼평 씨가 계시는데 오, 예. 이삼평 씨 사진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사진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네. 어, 진짜요? 예, 도조 이삼평이라고 써 있습니다. 와. 도조 이삼평비입니다. 저 무슨 뜻입니까? 그 도자기의 시작. 일본 도자기의 시작. 이게 일본 아리타 가면 있고요. 네, 그리고 아리타. 지금 나오는 사진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예. 그 이삼평 씨의 14대 손이 14대 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와. 저분이신 거. 저분입니다. 아, 네. 야. 제가 역사적인 만남을 그러게요. 네. 가졌었죠. 임진왜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좀 어떻게-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네.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일본 분이세요 지금. 네. 근데 그 제가 저거 역사 교사들 모아서 연수를 이렇게 같이 예. 갔다 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네. 이제 만나게 됐었는데 네. 그래서 본인도 한국어는 못하시지만 네. 일본 분이시니까 네. 한국어는 못하시지만 본인들이 백제 계통에 네. 조선에서 넘어왔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그 아이덴티티는 여전히 그 유지하고 명맥을 잇고 있다라는. 내 조상은 이산평 씨고 네. 일본의 도자기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니까. 네. 그 사실 아리타가 유명해진 이유도요. 네. 이산평 씨가 찍은 거예요. 아 정말요? 여기 흙이 좋다. 이 흙으로 해야 된다. 오. 그래서 일본에 전역을 다니다가 예. 되게 많이 다녔답니다. 한 3, 4년 정도 다녔어요. 다니다가 여기다. 야, 나리타. 이 흙이다. 아, 그래서- 제대로 보셨네. 네. 네. 제가 말씀 안 하면 또 바로 끝나버리십니다. 자, 임진왜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아니, 잠깐만. 근데 아까 네. 그 나리타라고 하셨는데 나리타가 아리타. 아리타요? 네. 아리타로 좀 자막 정정하겠습니다. 아리타. 아리타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 일본 규슈에 있습니다. 규슈에. 그렇군요. 그 네. 아이덴티티가 여전히 있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네. 네, 대단한 어떤 너무 전통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같아요. 네. 임진왜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도 사실 지금도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럼요. 뿔뿔이 흩어졌던 그 역사.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화 박열 같은 박열 네. 같은데 보면 예. 실제로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살고 계셨던 우리나라 사람 분들도 네. 너무 많이 계시죠. 네. 이제는 뭐 제일동포로 알려진 분들도 많고요. 네. 사실은 미국에 가게 된 계기도 그쯤입니다. 진짜요? 예, 그 전에 일제 강점기 전후에서요. 예. 예, 미국의 하와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주 노동자로 간 것이죠. 당시 사탕수수 농장 같은 것이 네. 대규모로 이제 발전하기 네.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사람들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하층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던 하층민들이 넘어가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뭐 오렌지 농장 가서도 또 오렌지를 또 하는. 그때는 이제 그런 경우도 본격적으로 뭐 오렌지나 이런 것들이 네. 나오기는 전이었고요. 네. 사탕수수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았어요. 아하. 그래서 대부분 다 뭐 그 멕시코 쪽이나 네. 그쪽에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애니깽 이렇게 불렸던 단어. 애니깽. 애니깽이요. 예, 과거에 그 영화도 있었는데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정말요? 예, 그건 그렇게 히트는 못했던 영화예요. 거기에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불리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주해 가셨던 분들이 돈을 모아서요. 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할 때 크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 자금으로 쓰였군요. 그럼요. 뭐 거기 그 움직임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대표적인 분이 박용만 선생 박용만. 분이라든가 아마 이분은 아실 겁니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아,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아. 하와이나 고일대에서 예. 그 우리의 이주민들의 거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셨죠. 하와이. 네. 우리 배지한 조교님 뭐 질문 없습니까? 오늘 또 초롱초롱하니 문제 다 맞췄어요. 그니까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습니까? 겸손하시네요. 영상 퀴즈 같은 느낌이라서. 혹자나 2부가 호기심 때문에 네.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뭐 이민의 역사가 쓰여졌다. 이제 성경에 발췌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성경. 이렇게 네. 떠밀려서 말고 네. 이제 네 발로 모세가 이끌고 가듯이 이렇게 네 발로 이렇게 터전을 하는 그런 이민 역사는 없는 건가요? 뭐 굳이 따져 보자면 그 게르만족이 이동해 오면서 유럽의 전체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 게 훈족이 밀리긴 했지만 사실 게르만이라는 개념이 네. 정말로 다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그 알고 있는 여러 개의 인종들이 대부분 다 게르만이에요. 그래요. 아 정말요? 네, 어. 프랑크족, 네. 게르만입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 안에 각각의 그러한 대부분의 종교가 게르만이거든요. 그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유럽에 각자 이동하기도 했었고요. 아. 네. 뭐 그리고 켈트족 같은 경우, 켈트족. 예, 켈트족도 또 혹자는 게르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네, 그 켈트족이 이동하면서 영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오. 예. 그리고 또 그 게르만 안에는 앵글로족, 예. 섹슨족. 앵글로 섹슨이라고 한 번쯤 있지 들어보셨죠? 그 네. 앵글로 섹슨 영국이잖아요. 예. 또 그들이 이동해 와서 켈트족을 또 밀어요. 아. 예, 그렇게 뭐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와. 우리가 주제를 그냥 이민으로만 봐서 그렇지, 네. 그 이민의 역사 자체가 그냥 역사 그렇네요. 자체예요. 아. 네. 그러면은 네.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네.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주하고 이동하면서 그렇게 사는 걸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생계를 위해서. 위해서. 생계. 그럼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닌가? 그럼 만약에 가만히 경제적으로 괜찮았는데 이동한 경우는 정치적인. 네. 그게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그렇군요. 네. 궁금했어요. 그리고 궁금할 수 우리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을 제가 하나만 네, 자리 잡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제가 네. 역사 선생이니까. 네. 인디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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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디언을 인디언이라고 합니까? 인디언. 그게 또 라틴 아메리카가 네. 이렇게 있으면 네. 북쪽에서는 인디언이라고 하고요. 네. 남쪽에서는 인디오라고 그래요. 인디오요. 예. 그거 인디오. 처음 들어봐요. 그게 그 역사적으로 네. 어떤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네. 뭐 희망봉을 거쳐서 뭐 이렇게 인도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명칭? 오, 맞습니다. 맞습니까? 인디언이라는 용어는요. 네. 인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인도는 너무 다르잖아. 네, 그렇죠. 완전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네네네. 콜럼버스가 그 양반이 예. 그 바보였던 거야. 콜 선생이. 왜 그러냐면 당시에 향신료로부터 그게 시작이 됩니다. 네. 향신료는 지금 후추 네.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표적이죠. 지금은 사실 우리는 웬만한 식당 가서 그냥 후추 이렇게 처먹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후추가 유럽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완전 문화 충격을 줘요. 아 진짜요? 오. 우리는 괜히 유럽 하면 상당히 앞선 문화가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네. 사실 식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상당히 미개했습니다. 그래요? 미개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 왜 그러냐면 먹을 게 네. 보통 먹을 게 야채랑 고기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고기를 먹을 때 다른 게 없으니까 일단 그 고기 누린내가 많았었고 예. 후추가 없는 상태에서 예. 먹으니까 그들에게 아시아의 후추가 전해지니까 예. 충격인 거야. 와. 맛의 신기루. 그래서 맛의 실제로 혁명. 맛의 혁명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역사는 후추를 찾기 위한 여행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요? 진짜요? 네, 근데 그 우와. 후추가 가장 저가를 비싸게 먹는 친구들이 네. 저쪽에 혹시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포르투갈. 아. 왜 그러냐? 네. 보통 후추는 아시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동남아시아, 인도에서 네. 만들어지는데 생산되는데 거길 이동하려면 거기 뭐 중간에 비잔티움 제국이 막고 있고 예. 막 이슬람 세력이 막고 있고 걔네가 돈 그걸로 다 버는 거예요. 네. 그럼 얘네는 어떻게 돼? 가장 저가의 저질의 후추를 가장 돈을 많이 주고 먹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나 한번 이거 한번 바꾼다. 내가 직접 저 인도 항로 뚫은다. 아, 시장을 바꿔보겠다. 시장을 바꿔보겠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동합니다. 아. 쭉 타고 내려와서 포르투갈은 항로가 두 개인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인도 항로를 최초로 뚫어요. 그 인도 항로를 뚫면서 포르투갈은 15세기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됩니다. 아. 근데 그 스페인 같은 경우 에스파냐가 네. 네. 지원해줬던 사람이 콜럼버스야. 콜럼버스. 콜럼버스는 미국 쪽으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딱 만났더니 섬 몇 개를 만났어. 예. 와 인도다. 오. 근데 거기가 지금이 어디냐면 쿠바일 때예요. 코가 인도 인주가 그럼 인도. 인도 그리고 그 사람은 예. 죽을 때까지 자기가 인도라고 믿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 서인도 제도라고 부릅니다. 서인도 제도. 네, 거기 일대 여러 섬들을 그냥 하나로 불러 서인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서인도야. 여기 내가 인도로 명명했어요. 인도랑은 전혀 상관없는데. 네. 인도 저기 있는데. 그래서 자기 이 사람들 맘대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인도 사람. 예. 인디언. 아. 그래서 인디언은 영어적 표현이고요. 예. 네. 보통 거기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 이후에 들어가잖아요. 네. 인디오라고 불리는 라틴 아메리카 쪽 사람들은 남미 쪽 사람들. 그건 에스파나적인 스페인어적인 표현입니다. 네. 남녀를 여기 구분하는 것이 나오니까 아니라. 또 오늘 점심에 설렁탕에 후추를 많이 드셨다 이런 얘기 듣고 네 누린내를 후추로 잡으면서 먹거리에 충격이 되었다. 어. 인구 증가를 위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것 같다. 아. 그런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아까 해주셨어요. 고기 먹었던 사람들, 후추 없이 고기 먹었던 사람들 후식으로 뭐 먹었는지 아세요? 유럽 사람들? 뭐예요? 우유. 우유요? 네. 후식으로요? 그때는 콜라나 사이다 없었습니다. 예. 저희는 삼겹살 먹으면 언제나 콜라 사이다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 느끼한 맛 그걸 없애줘야 그렇죠.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와. 그런 생각만 해봐요. 우리가 삼겹살 한 3인분 먹고 네.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더 느끼할 것 같습니다. 더 느끼하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은 먹을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거기다가 그게- 후추를 먹으니까 혁명이지. 와. 거기다가 중국의 차가 전달되는 거예요. 차. 우리는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그렇게 약간 명품 느낌은 안 들잖아요. 예. 200년 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전 세계 최고였어요. 와. 차 비단 도자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고였습니다. 예. 네. 와. 그럴 그때는 정도로. 술은
술은 없었냐는데 저기 아니 댓글에 이게 과실주 같은 거. 그런 예. 건 안 곁들이나요? 술은 당연히 있었죠. 예. 근데 그거 식사랑 달라서 그런가? 그때 술은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요. 또 왕실이나 이런. 네. 네. 그리고 아 궁금했어요. 참고로 유럽 사람들은 소주가 없습니다. 아니 댓글에서 왜 빨간 병을 찾는 분들이 있는지. 네. 어쨌든 부끄럽네요. 동접자 지금 2,000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정말요. 이민의 역사를 좀 네. 터파 주셨는데 현실로 네. 돌아와서 사실은 해외도 그렇지만 네. 한국에서 최근에 이민청 관련해서 우리도 네.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예.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고 나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어쨌든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네. 계속적인 뉴스나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네. 이건 너무나 진짜 심각하거든요. 정말로 그냥 자체 소멸이 가능할 정도의 수치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해야 돼서 진짜로 그냥 자체적으로 출산율이 늘면 가장 좋겠지만 네. 지금은 뭐 거의 뭐 10년 넘게 많은 것들을 하고 나서도 지금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네. 거잖아요. 이게 정말로 큰 일이고 국가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이민을 조금 더 확대적으로 또 포용적으로 근데 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인식의 문제일 거예요. 인식의 문제. 네, 맞아요. 비토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방금 인식의 문제 잘 말씀을 주셨는데 예. 사실상 우리나라에 좀 다양한 어떤 사회 문제 인식들, 특히나 이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좀 가져간다라는 거에 대한 네. 불안감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특정 지역의 어떤 슬럼화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민족임을 강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민자를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는 모양이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좀 사전 조사된 바가 있기는 한데 네네. 네. 아직까지는 좀 이민 국가로서의 본격적인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현실이다. 네. 우리 배지연 조교님 퀴즈 다 맞추지 않았습니까? 네. 인구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얻는데 보통 8년 정도 걸리던 기간을 5년으로 네. 줄여서 또 장려하거나 오. 아니면 네. 이중 국적을 또 허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이중국적.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거기서 이민 국가로 너무 유명한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수하게 기능을 가진 뭐 목공, 배관공, 뭐 용접공 이런 특수 기술을 가진 분들에 해서 좀 더 문호를 개방하고 있고 오. 일본도 최근에 네. 뭐 그 특정 기능 비자 2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술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이런 이민을 늘리고 있거든요. 아.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숙련 기능 인력 비자 대상 전환 네. 대상자를 이렇게 늘려서 좀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민청 신설이 이런 거랑 좀 맞물려서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캐나다 네네. 같은 경우를 보게 네. 되면 그 이민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서 인구는 급증을 했는데 네. 다만 이제 생기는 게 이제 외국인 노동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되는 부분들도 이제 생겼던 거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값도 같이 상승해 네. 버리는 그런 상황들까지 좀 생기다 보니까 그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이제 정부의 기조도 문제인 거예요. 다 모든 게 이민자 문제다, 유학생 문제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걸 단순히 이민청만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반에 깔려야 되는 이민법 제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민법 이민법이 제정. 지금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오. 그럼- 좀 이게 네. 검토를 좀 제대로 해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네. 이 가장 성공적인 이민의 사례가 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성공적인 이민의 사례도 사례지만 아까 그 인식에 대한 거에서 네네네. 조금만 더 인식. 말씀을 좋아요. 드리고 네네네.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네. 모든 점에서 다 초기에 완벽했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초기에 공업이 발전할 때는 당시 네. 유럽보다는 훨씬 더 1,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지금의 미국이 된 거지 네. 그 전까지는 사실은 미국 자체가 유럽보다는 훨씬 더 좀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어서 팔 때 대표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 팔았냐면 우유를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우유요. 예, 우유 같은 걸 실제로 많이 수출하기도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석고 같은 거를요 갈아서 물에 넣어서 실제로 가서 그걸 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실명이 되거나 그랬던 사례들도 되게 많아요. 석고를요? 예. 그래서 와. 당시에 유럽의 인식을 유럽의 신문 같은 거 보면 예. 미국산 믿지 말아라. 아. 미국산 먹지 말아라.
그랬던 게 미국이었어요. 아하. 예. 진짜요? 근데 지금의 구글, 예. MS 아, 그게 네. 되면서 거의 첨단 산업을 지금 전 세계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나 그렇게 되는 것들도 초기에 당연히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우리가 터부시하고 좀 뭔가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남아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 것들은 실제로 현실이랑 맞닥뜨리다 보면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좀 폭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겪을 네. 수밖에 없는 과도기 맞습니다. 거네요. 네. 과도기다. 어떻게든 또 저희가 네. 겪어야 되는 네. 것들이니까 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같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그리고 돼요. 성공한 이민의 사례. 성공한 이민. 예. 대표적으로 성공한 이민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그랬던 그 힘들었던 네. 미국이 네.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부국이 네. 됐죠. 부국이 될 수, 물론 뭐 미국의 성장이야 뭐 따라올 수 없는 자연적인 완벽한 조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자연 조건만으로 성공할 수 있었나? 그전에 그럼 인디언들은 그죠.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맞아, 그게 맞아. 아니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포용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네. 그러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네. 공감하는 게 포용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네. 과도기적 성격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민문호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민법을 만들어 놓고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들을 좀 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행법에서 그 관련된 법이 국적법하고 출입국관리법밖에 없다라는 게 네. 지금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네. 충분한 어떤 수기를 거쳐서 여론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점에 대한 대안들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안 모색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배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너무 동감하는 게 네. 지금 다문화나 이런 이민 관련된 게 복지 쪽 정책으로 해서 파편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고 사실은 그들에게 뭐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권을 일정 이상 거주한 이민자들에게 주긴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기도 너무 어려운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그 용광로 말씀하셨는데 캐나다랑 미국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샐러드 볼로 볼 것이냐 멜팅팟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차이예요? 멜팅팟은 이제 뭐예요? 이런 이 외국의 이민자들이 왔을 때 네. 완전히 재교육을 시켜서 한국인화 만들 것이냐 네. 아니면 그들의 문화를 최대한 존중해서 이제 해줄 것이냐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논의조차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고. 이민청을 얘기하면 그럼 이민청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그런 부분이 먼저 이제 시민들과의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문화 반영의 측면도 있지만 이게 네. 사실 인권 보호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네. 바라봐야 인권 되는 게 네. 예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에 네. 네.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었어요. 이주민들의 숙소 현황이 어떤가. 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도 밝혀진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수조사, 그러니까 실태조사도 같이 반영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중요한 근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사실은 지금 말씀에 그런 과도기적인 것을 제도적으로 잘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아니면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 네. 그러냐면 그 초기에 미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 제일 거칠었던 동네가 뉴욕입니다. 뉴욕. 갱스 오브 뉴욕 같은 뭐 영화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갱스 오브 뉴욕. 왜 그러냐면 마피아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마피아가 누굴까요? 아. 어디 지역 출신? 아.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중에서도 북부 사람들 거의 안 왔습니다. 그 옷잘 입는 친구들 밀라노 안 와요. 밀라노 안 옵니까? 밀라노 안 와요. 베네치아 아. 안 옵니다. 거기도 먹고 살 거 많아요. 어. 제일 열악했던 실제로 저도 이탈리아 여러 번 가봤지만 이탈리아는 북부랑 남부가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예. 네. 남부 중에서도 제일 못 사는 데가 시칠리아 사람들이에요. 칠리아. 그래서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미국의 마피아들이거든요. 예. 그들이 넘어오게 되면서 돔폴리오네. 그렇죠. 그런 좀 뭐 예. 무역이라든가 이러한 대표적으로 시칠리아 사람이에요. 네네네. 네. 우리가 영화 대부의 대부. 대표적인 건 시칠리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 역사 자체가. 그리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뭐 보스턴이라든가 뉴욕 자체가 네. 로마 가톨릭세가 꽤 세거든요. 그 이유가 아일랜드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어요. 예.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네. 그 1840년대 후반에 네. 어마어마한 대기근을 겪게 됩니다. 오. 오. 그래서 그들이 어차피 우리 있어도 죽을 거 한번 떠나보자.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명운을 걸고 떠난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거기 가면 아일랜드 세가 꽤 세요. 아직도. 네. 네, 선수 씨, 그렇군요. 여기 댓글 좀 잠깐 읽어드릴까요? 네, 댓글에 저희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들까지 오면 일자리 전쟁일 거다라는 네. 말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어, 근데 네. 뭐 저 역시도 충분히 그 의견을 주셨던 분의 마음에 동감을 하면서도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구조 자체가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통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외국인 분들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은 그 꺼려하는 일들을 좀 더 많이 그쵸. 하시지 예, 않나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안 계시면 뭐 실제로 농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거의 운영되기가 예, 네. 그 쉽지 않은 상황인 네. 걸로 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를 어느 정도 좀 잘 맞추느냐가 제일 네. 좀 중요하지 않을까 댓글 싶습니다. 하나만 좀 더 볼까요? 네. 무조건 포용보다는 어느 정도는 우리 문화를 지키게 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또 네, 주셨고요. 맞는 말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사회적 인식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고 우주님께서는 야 오늘 진짜 배재밀님 활약 굉장하네요. 라고 본인이 남기신 건가요? 사실 지령을 내렸습니다. 지령을 내렸어요. 빨리 쓰라고. 네, 지금이다. 쓰라고. 아까 그래요. 그것도 있었어요. 네. 그 일본의 도자기 말고 네. 혹시 우리가 또 뭐야 우수한 있는지, 기술을 네. 네, 해외에 퍼뜨린 역사가 네, 있느냐? 있는지 일본에 이거죠? 네, 네. 죄송해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일본의 고대 문화 전체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넘어갑니다. 그래요? 진짜요? 예. 왜 그냥 불교 예. 우리나라 전달해 줬습니다. 오. 그 일본이 자랑하는 그 일본의 유학 네. 우리나라 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뭐 축제술이라든가 배 만드는 기술 네. 이런 것들의 일본의 당시의 고대 기술 자체는 네. 거의 삼국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남겨줬었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을 좀 우군으로 삼고자 하려라는 그런 게 것도 좀 있었으니까.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나라에 내부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본인들의 세력을 좀 더 확장하려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백제가 멸망했을 때 네. 일본 사람들이 도움을 주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까? 왔습니다. 왔어요? 진짜요? 네, 상당 부분의 배를 가지고. 그게 그 유명한 백강 전투예요. 백강 전투. 백강 전투. 그 당시 백강이라는 게 지금의 금강하구 일대를 백강이라고 하는데 예. 거기에 배를 몰고 와갖고 우리의 선조 백제를 살려야 된다. 오. 라고 해서 실제로 백강 입고 전투를 하기도 했어요. 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 사람들 물론 일본 전체는 아닙니다. 네. 일본도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네. 지금의 뭐 규슈 쪽이라든가 예. 우리랑 그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 사람들은 지금도 그 백제계 혈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거 벌써 아시는 분도 있네요. 네, 댓글에. 백강 그러니까요. 전투. 백강 전투 내지는 백강 입구 전투. 백강 전투. 네. 우리 배전 중에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거. 이건 또 배워갑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요. 네. 오늘 일타 강사님 모시고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벌써요? 인구 절벽을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역사적 관점에서 좀 풀어봤는데 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 제가 저 역시 어렸을 적 헐리우드 영화를 네. 네. 통해서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리스도교는 미국 성적이 언제나 나오고 네. 네. 그리고 이슬람 네. 관련 사람들은 본인들 말로 성전을 얘기하면서 총 나오고 테러하고 맞아요. 이런 걸로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보면 외국인들이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저 인식으로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러다가 그 프로그램 촬영차 이제 투르키에도 이슬람 국가거든요. 네. 네.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봤더니 네. 이게 아니구나. 막상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되게 폭력적인 좀 문제가 다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축구 지금 이기긴 예. 했는데 우리한테 좋은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적인 색깔을 생각하면 우리는 약간 무섭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근본주의적인 것도 같고. 네. 근데 제가 그 당시 촬영에서 투르크의 거기 이스탄불에서 트램을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제 당시에 같이 오셨던 PD님들이랑 이제 감독님들이랑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네. 한 10대로 보이는 한 소녀가 네. 와서 그래요. 한국 사람이에요? 오.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랬더니 한국어로 얘기했습니까? 한국어로. 그분이? 한국어로, 네. 오. 나 BTS 팬이다. 암이었군요. 암이었습니다. 암이었네요. 그래서 저도 자랑스럽네요. 수업 때 활용하려고 이슬람 여성이랑 같이 사진을 좀 찍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슬람에서는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게 좋습니다. 네네. 이슬람 여성과는
외간 남성이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동의. 결혼하기 전 여성은 아버지에게, 아. 그리고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게 남편에게. 사진을 찍더라도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한국말로 한참 얘기를 하다가 네. 한국을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자기 BTS 좋아해서 아. 한국 드라마를 하루 10시간도 넘게 본다. 자기는 너무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행을 오신 분이에요. 오. 네. 그래서 내가 막 이제 헤어질 때 이 친구랑 사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우리 그 인스타 네. 아이디 주고받고 맞아요. 네, 마팔 그 아, 자리에서 그건 하고 사전 동의 필요 없습니까? 그거 코까지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혹시나 궁금해. 그거 몰랐어. 아마 그게 이슬람 율법에는 없지 않을까요? 인스타 뭐 마팔한테 사진 보이면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DM은 죄악이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좋겠는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방 찍자.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괜찮겠냐.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한국 사람 만났으면 나도 같이 찍고 싶다. 나도 찍어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야. 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우리가 찍을 때 그냥 머리를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아,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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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네. 만나보지 않으면 너무 무서웠다. 그냥 우리가 물론 잘 배운 경우도 있지만 잘못 배웠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식적으로 네. 특히 우리가 특정의 어느 정도로 한쪽에 치우친 성향이나 혹은 그러한 것에 많이 노출되는 만큼 네. 만나지 않아서 무서운 것이다. 음. 네, 그래서 막상 만나고 경험하고 하다 보면 물론 여러 문제들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보단 제가 볼 땐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금의 우리 아시아권이나 요즘에 해외 나갈 때마다 너무 좋아요. 아.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예. 기본적으로 너무 좋아해. 한국이 좀 선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당연하죠. 와. 저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김구 선생님의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제 보면 그런 글이 나와요. 네. 나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지 원치 않는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약해봤기 때문에 예. 우리가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강해졌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나라가 되기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내가 한없이 욕심 부리는 것이 있다. 네. 강한 문화의 힘이다. 강한 문화. 그 누구도 우리 문화를 우러르고 우리 문화를 좋아하며 우리 문화를 사랑할 수 있는 강한 문화가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진짜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요. 문화. BTS, 네. 예, 블랙핑크, 그 우리나라의 또 뉴진스, 예. 예, 정말로 많은 것들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뭐 드라마를 비롯해서 뭐 오징어 게임도 있었고 너무나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에 거부감이 있지는 않을 않을 것 것이다.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맞춰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일단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선입견이 아니라. 네, 선입견이 네. 아니라 좋은 그렇게 하다 말씀 보면 해주시네요. 좋은 것으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맞아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요. 네. 일타 강사님 오늘 나오셨는데 3번, 4번, 5번 나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나오고 나서 제 주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너 그렇게 재밌게 했는데 왜 고정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나오면서 오늘 한 2번 정도 나오면 이제 아마 예, 제작진에서 준비하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셋이 앉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이벤트 이벤트 한 번 더 한번 고지해 소개해드릴까요? 주실까요? 네. 저희 실시간 댓글 달아주셨던 분들 그리고 다시 보기 댓글 달아주실 분들 중에서 저희가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서 20분께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다시 보기랑 댓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다시 보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가 아니라 연휴는 좀 쉬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옵니다. 모두